주증기, 제열증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고온, 고압의 과열 증기는 주증기 배관을 거쳐 터빈 빌딩 내 2개의 메인 스타 밸브에 유입됩니다. 그리고 HP 터빈의 소요 증기량을 조절하는 4개의 컨트롤 밸브를 지나 상부의 1, 3번, 하부의 2, 4번의 주증기 배관으로 연결된 HP 터빈으로 공급됩니다. HP 터빈에 공급되는 과열 증기 조건은 전격 출력에서 246kg/제곱센티미터, 온도 565.6도씨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온도가 한 550도에서 압력은 한 250kg 정도 되는데, 이 보시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저게 위하고 아래에서 같이 밀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이게 바로 다시 제열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제열기로 들어가서 온도를 다시 올린 다음에 콜드 리히트 파이프를 통하여 다시 보일러의 리히터로 공급됩니다. 다시 제열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기서 다시 온도가 와서 다시 또 터빈을 또 돌리는 거죠. 근데 그때 돌린 터빈은 고압 터빈이 아니라 압력이 약간 56 정도로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제열증기 계통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빈이 이렇게 구성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온 345도씨의 증기는 리히터에서 과열 증기와 동일한 596도씨까지 가열되어 고온 제열 증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핫 리히트 파이프를 통하여 터빈 빌딩 내에 위치한 컴바인드 리히터 밸브를 거쳐 IP 터빈으로 공급됩니다. 컴바인드 리히터 밸브를 거친 고온 제열 증기는 HIP 스팬 중간 부분에서 상하 4곳으로 공급되어 IP 터빈으로 들어와 7단의 노즐 다이아프램과 로터로 구성된 IP 스테이지를 통과하여 제너레이터 엔드 쪽으로 흐릅니다. IP 터빈 출구의 제열 증기 일부는 탈기기 추기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크로스오버 파이프를 거쳐 LP 터빈 A에, 나머지 반은 HP 터빈이 있고 RCP 터빈이 있고 LP 터빈이 있고요. 중앙에 위치한 이너 쉘을 기준으로 양방향 6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LP 터빈의 이너 케이싱 양쪽 끝단에 위치한 스팀 바이드를 통하여 복수기로 하향 배출됩니다. 그리고 잔여 증기의 일부는 저압 흡수 가열기의 추기용으로 사용됩니다. 아까 보시면 탈기기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급수가열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서 뭐 제열기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사이클 자체를 이렇게 크게 한눈으로 그려보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나중에 한번 그려보시면은 복수기에서 나온 게 1, 2, 3, 4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탈기기 거쳐서 그 다음 5, 6, 7, 8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에코노마이즈 절탄기로 가가지고 절탄기에서 그 다음 공기열기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보일러로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떼고 나면 보일러 옆에서 급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기 쪽에 대한 부분하고 물 쪽에 대한 부분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물입니다. 급수가열기를 통해서 물이 가는 거는 보일러 양쪽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과열기를 거쳐가지고 과열기가 HP 터빈으로 나가면 HP 터빈을 돌려주고 남은 물이 다시 물이 아니죠. 증기죠. 증기가 다시 제열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제열기에서 IP 터빈으로 거친 다음에 IP 터빈에서 LP 터빈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나올 때 증기들이 뭔가 다시 급수가열기로 다시 보충이 되는 거죠. 보충이. 왜냐면 저 복수기 쪽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급수가열기로 떨어지는 게 있고 다 틀린다는 얘기죠. 왜냐면 중간중간 추계를 해줘야 되니까 물을. 근데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건 작고요. 대부분 이제 복수기 쪽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뭔가 그 온도에 뭘 쓰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쓰는 거죠. 이제 복수기가 이제 되면은 거의 끝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큰 컨셉만 잡고 세부적인 거는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기는 저압 터빈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설비로 증기의 압력을 낮추어 증기를 응축시켜 복수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복수기에 공급되는 증기는 저압 터빈과 바로 밑에 있죠. 에 배출 증기가 유입되며 유입된 스팀은 인테이크로부터 들어온 차가운 해수가 지나가는 큐 부분을 통과하면서 응축되어 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인테이크 부분이 물이 들어오는 부분, 또 물이 나가는 부분. 복수기의 제일 하부에 위치한 하벨이라는 곳에 저장되며 탈기기에 공급되는 복수 계통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시면 복수기가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딱 그 그러니까 발전소를 가면요. 보일러는 어차피 딱 네모나게 딱 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따로 있죠. 복수기가 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터빈 같은 건 못 봅니다. 어차피 다 씌어져 있기 때문에 보일러 그쪽 옆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건 이제 발전기 형태. 그 가면은 큰 넓게 있고 발전기 그 상부 부분에 아까 그 터빈이 있던 그 카바 있죠. 그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그 평탄지 위에 아까 그거 보시면은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반 정도가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 위에 카바를 씌워가지고 나와 있고 그 밑쪽으로는 이제 그 계단을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보실 수 있는 거 위에 부분하고 맨 밑에서 이렇게 보시는 부분 정도밖에는 못 본다는 얘기죠. 예, 요거 운전 원리, 순환수 계통하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순환수 계통은 터빈의 배출 증기등을 냉각하기 위하여 해수를 공급하는 계통으로 해수 양수 펌프 설비와 취수로 그리고 순환수를 공급하는 순환수 펌프 등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아까처럼 해수를 1차적으로 취수로의 위로 양수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물이 중간중간에서 조금씩 쓰기 때문에 취수로의 고유물과 오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트래쉬렉과 회전 스크린을 거쳐 이게 그 발전소 가보면 옆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배수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부분들. 4개의 순환수 펌프는 지하에 매설된 뭐 CFPP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냉각수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아까 인테이크 밸브가 이쪽이고 해수가 들어와서 인테이크 밸브를 통해서 다시 나가서 터널로 해가지고 다시 바다로 빼내는 거죠. 지하에 매설된 방수로와 방수부를 통하여 바다로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시면 여기는 보입니다. 근데 이 방수로 부분은 안 보이죠.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력발전 같은 데 가보면 안에 이렇게 물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바다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 아까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제 송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발전기, 조변압기 및 스위치 야드와 송전탑의 전기 생산 및 공급 과정을 포함합니다. 터빈 회전수가 3600rpm이 이르면 이게 바로 이제 전기 계통이죠. 계좌 전류 형성을 위해 우선 소내 전원 계통에서 교류 480V의 전압이 공급되며 여전히 큐비클을 지나면서 직류 505V로 정류됩니다. 정류된 직류 전압은 집 전원을 통해 회전자의 계좌 전류를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22kV의 단자 전압이 발생되면 터미널 부신과 상분리 모선을 거치면서 IPB 상분리 모선 이제 10점짜리 나옵니다. 여자기 변압기를 통해 22kV의 전압이 605V로 감압됩니다. 여자기 큐비클에서 정류되어 직류 505V의 전압을 발전기 계좌에 다시 공급하게 되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만족되면 개통 병입하여 주 변압기에서 765kV로 승합하여 자,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에 그 계좌에 자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구 자석으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공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발전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AC를 통해서 다시 DC로 바꿔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UPS가 있었으니까 UPS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좌 자석을 공급을 해가지고 요게 뭐 DC 뭐 505V인가 그랬죠? 그게 22kV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한전은 22kV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6600도 있습니다, 발전기가. 근데 6600이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량이 10메가다 그러면 전압을 높일수록 전류를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압이 낮다는 건 전류를 많이 흘려야 되니까 그 전류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부스바의 그 용량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압을 높여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예. 영구 자석식 동기 발전이라는 것은 네. 엑사이터 기능이 배제되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엑사이터에 DC 전류를 흘려주는 거를 영구 자석에서 흘려주는 거고요. 영구 자석이-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용량이 작은 것.
영구자석이라는 거는 자화 성분을 계속 띄고 있어요. 근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은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걔를 어떻게 하느냐. 옆에다 뭔가를 갖다 주고 자화를 시키면 걔가 그걸 흡수해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발전 전압 보니까 교력 22kV라고 했는데 네. 그 21kV 이상이면은 1cm에서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전기하고 부정자 그 간격 거리가 네. 1cm 이상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떨어지는 네.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회전자하고 고정자는 공극이 있지, 휴지를 그러지 고정자에 그 21kV가 걸리는 건 아니에요. 고정자의 끝 쪽에 걸리는 거죠. 끝에. 나올 때 22kV가 걸리는 거지, 그 사이사이에서는 22kV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발전 원리에 가지고 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계좌 자석에서 그 계좌 자석이 공극에는 계좌 자석이 있는 거예요. 자석이. 그 자석에서 고정자의 유기가 되면서 고정자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의 끝단에 말단의 전압이 22kV가 걸리고,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건 어차피 다 같이 걸려 있는데 걔는 절연이 돼 있잖아요. 또 어차피 그냥 노출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나선이 아니에요. 나선일 때 1cm지 절연이 돼 있으면 1cm가 아니죠. 저기들도 다 코일이 감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변압기처럼 코일 내에 종이로 이렇게 다 감겨져서 절연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럼 거기서 나온 전압이 22kV가 되는데 22kV가 나오다 어떻게 된다고요? 옥스티알은 SUT가 있고 UAT가 있어요. 요건 UAT. 손해 전원 공급용이에요. 이건 손해 전원으로 전원을 공급받아서 다른데 아까 있던 뭐 펌프나 여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아까 뭐 여러 가지 펌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쪽에 전원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전등이라든가 전열이라든가 그 발전소에 쓰는 전원을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쓰는 걸 UAT라고 얘기해요. 그 UAT를 통해 가지고 그 손해 전원에서 그 손해 전원 변전실에 판넬들을 공급하면은 그 판넬이 AC 펌프도 있을 텐데 여기에 여자기용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판넬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자용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낮춰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DC를 통해가지고 만들어서 DC로 공급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거. 처음에 기동할 때는 뭐 자석이 없으니까 배터리를 이용해서 기동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기용 변압기를 통해서 계속 DC를 공급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류 자체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RPB라는 상분리 모선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발전소 가서 보시면 상분리 모선이 있어요. 그냥 RPB라고 딱 적혀 있어요. 아이솔레이트 페이지 부스 해가지고 이 상분리 모선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본다고요. 10점짜리로. 그럼 이걸 한번 보시면 상분리 모선에서 나온 게, 그 다음에 이게 SUT가 되는 거예요. 승합용. 22kV를 154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꼭 765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765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54든 345든 승합을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 위에 또 승합 변압기가 또 있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저 IPB라는 거랑 저희가 배웠던 GIL이라는 거랑 차이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죠? 가스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냥 그 차이. RPB는 그냥 상분리 모선이기 때문에 상을 분리하는 거고, GIL은 그 안에 이제 IPB처럼 구성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가스를 인슐레이션 해가지고 더 냉각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전류를 보내주기 위해서 만든 게 GIL이고, IPB는 그게 아니라 상을 왜 분리를 했냐, 절연도 시켜야 되고, 왜냐면 저기 나오는 부분에 그 부스에 대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발전된 그 전력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을 분리를 하는 걸 그냥 IPB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분리 모선.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GIL은 뭐냐? 그거는 가공이라든가 뭐 지중 쪽에 보시면은 이게 뭔가 이제 그 대용량 송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냉각 장치에서 그 대용량 송전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조금 내용들은 틀려지죠. 당진 화력 발전소는 765kV 가스 절연 변전소를 통하여 765kV 송전망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송전망은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그 화력 부분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보셨죠? 당진, 보력, 서산 이런 쪽에 다 되어 있었잖아요. 발전기, 주변압기 및 스위치 야도와 다시 송전탑의 전기 생산 및 공급 과정을 다시 말이 나왔던 가스 변전소라는 게 예. GIS 그건가요? 가스 변전소에
아까 마지막에 그런 말이 그건 이제 GIS죠. 그게 지금 예. 가스 변전소, 가스 절연 변전소, 뭐 이런 식으로, 가스 인슐레이트 스위치 기어. 그러니까 GIS는 이제 콤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전소를 AIS를 지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그거를 콤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절연을 1호사란 전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는 22kV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GI까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IPV 가지고 충분한 거고, 아까처럼 GI를 써야 되는 거는 더 많은 송전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냉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를 넣어서 냉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적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전류를 흘리기 위한 거고, 저 IPV는 그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전류는 많이 나와요. 전류를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놓고 위험하지 않게끔 해놨다는 게 IPV의 그 역할인 거고. IPV는 마지막에 가스전환 변전소라는 나왔거든요. 설명. 예. 근데 그 가스전환 변전소가 GIS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시지 말고 아까처럼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된 건 이해를 하시죠? 이렇게 된 거. 자, 여기 터빈이 있는 건 이해하시죠? 터빈 밑에 뭐가 있다고? 복수기가 있다고. 대략 개념을 잡으면 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물은 처음에 어차피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막아버리고, 물은 이제 순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해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다 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을 이 루프를 볼 텐데, 물이 이제 복수기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펌프를 통한다고 했죠. 저하급수 펌프 1, 2, 3, 4기를 통하고 탈기기에서 산소 같은 걸 빼내고, 왜냐면 부식이 되니까 안에. 그래서 그 5, 6, 7, 8을 통해서 여기 뭐 절탄기가 있다고 그랬죠. 절탄기를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따가지고 이제 과열전기를 통해가지고 여기 요 윗부분에 과열기가 있었죠. 여기에 제열기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냥 그걸 이 과열기하고 제열기 옆으로 두 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냥. 실제로. 그럼 과열기를 통해서 터빈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터빈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제열기를 통해서 다시 가잖아요. 제열기를 통해서 다시 IP 터빈 통해서 LP 터빈 통해서 복수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증기의 그런 부분이고, 공기는 아까 여기 뭐가 있어? 절탄기, 공기외기, 급수가열기.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옆에다 이렇게 절공급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냥. 절공급. 절탄기가 있고, 공기외기가 있고, 급수가열기가 있고. 이게 뭐라고요? 여열 회수 장치 3가지. 회수 장치 3가지.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만 이제 요 정도만 제가 보면 매칭해 놓으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 매칭해 놨다가 여기 아이디팬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디팬이 들어와서 얘네들을 뭐 가열시켜 놓고 여기 일부 공기 집어넣고 나서 나온 것들을 다시 아까 요런 데 들어오는 부분들, 요런 데 급수가열기도 좀 가열시키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공기가, 여기서 이제 태우고 나온 공기는 또 별도예요. 공기가 나오면 거기서 여기 나와서 SCR을 통해 가지고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타락장치, 전기집진기 통하고, 그 다음 타락장치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황을 이슬점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스택 연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하고 물의 흐름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물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공기 흐름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 물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재생 사이클인지, 제열 사이클인지, 카르노 사이클인지, 랭킹 사이클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요 정도 컨셉만 잡아주시면은 나중에 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발전소 쪽에서 뭐 절탄기, 공기외기, 급수가열기 뭐 그런 부분 보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돼 있었고, 발전소 쪽에 있었네. 이게 전력기통이네. 연속의 원리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연속의 원리. 저번 주 이걸 한번 설명드렸는데 빨리만 한번 볼게요. 연속의 원리가 뭔지,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어떤 에너지예요. 베르누이. 그러니까 수력 쪽에서는 연속의 원리, 베르누이의 정리, 그리고 토리첼리의 정리. 이 세 개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딱.
이런 수력 이런 거 필요 없고 조합 수저는 그냥 서징하는 부분 이런 것들 단차 수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수차 종류는 충반, 펠스 사카로 이런 식으로 충반, 펠스 사카로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충반, 펠스 사카로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수차의 특성은 캐비테이션이 뭔지 수격이 뭔지 이런 것들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는 넘어가고 양수 발전소도 넘어가고 그다음 가변속도 넘어가고 화력 발전소 보일러가 아까 얘기했죠. 물이 어떻게 자연순환되냐 강제순환되냐 이런 것들은 드럼식이에요. 근데 관리식에서는 드럼식은 어떻게 돼요? 분리를 해주잖아요. 아까처럼 분리해 주는 게 뭐였죠? 세퍼레이트가 있었잖아요. 아까 얘도 드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드럼처럼 똑같아요.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뜨거운 물이 데워지면 그 안에서 증기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증기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물은 밑에 있고 그러면 물 안에 있는 불순물 같은 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관리보유는 자기가 들어왔던 물이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관을 타고 외부에서 따로 공급되는 게 없이 부족할 때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물 성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건 증류수를 써야 되고 증류수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 증류수는 뭐 미네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열을 향상 대체, 설비 대체. 설비를 어떻게 하냐. 아까 복수기의 진공도를 향상한다. 복수기가 뭐 빼내는 거잖아. 그 진공도가 향상된다는 건 연락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연락차가 커지니까 그 열을 그만큼은 거기서 자기가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을 자기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열 낙차만큼은 500도씨가 100도씨가 됐다. 그럼 400도씨로 발생할 수 있는 열의 용량을 자기가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손실도 크겠지만은. 사용 중계 고온고압화. 아까도 보시면 고온시키고 막 고압시키잖아요. 그럴수록 더 많이 돌리니까. 연도가스 열손실의 감소. 연도가 뭐였죠? 스택이었죠. 바깥에 나가는 부분. 그거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거고. 연료 연소법의 향상. 아까 연료 같은 것도 이제 잘게 쪼개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석탄가스화 발전, RGCC잖아요. 석탄을 그냥 쪼개가지고 태우는 미분탄을 쪼개는 건 한계가 있다. 그건 뭐냐? 거기서 가스를 뽑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하니까 더 잘 타더라. 이거죠. 열 사이클 개선. 아까 뭐 재생제열 사이클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더 열을 땡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측면에서. 단위 용량의 증대. 지금 복사열연 싸단복으로 저는 외웠거든. 복사열연 싸단복. 이렇게 했어요. 복합 사이클 책임도 있고. 네? 단위 용량을 증대한다면 50만이 아니라 80만으로 하게 되면 걔가 더 효율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복합 사이클을 통해가지고, 복합 사이클은 뭐예요? 어차피 증기도 있고, 스팀도 있고, 근데 가스를 돌리게 되면은, 스팀이 아니라 가스를 돌리게 되면, 걔가 1500도에서 1500도라고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일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기터빈에. 앞에서 그만큼 충분한 열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스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차를 이용하는 거죠, 똑같이. 그 다음 운영 측면에서는 소기조로 외웠었는데 복사열은 4단복 소기조. 손의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거야. 아까처럼 기동정지 비용을 절감하고 저부하 운전 효율을 향상하고 제가 이 열효율 향상 대책 이거를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썼었어요. 그때 한 18점에서 20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제 기분으로. 저렇게 썼어요. 저렇게 똑같이 썼는데 뭐냐, 그림을 그렸죠. 옆에다 조금 더. 형태는 저 형태로 딱 이 키워드대로 썼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분으로 그때 한 70 몇 점 78점인가 나왔거든요. 네 문제. 그럼 18점에서 20점 사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게 떨어졌으면 뭔가 올라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18점 정도는 되는 거예요. 17, 18점 정도는. 그래서 느꼈던 게 저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모범 답안을. 한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인지. 이 복사열연 싸단복 소기조 그 열효율 향상 대책 똑같이. 예. 복사열연 싸단복 소기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 열효율 향상 대책이 이게 10몇 번인가 있어요. 거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 키워드 답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만 해드리는 거예요. 요 문제 나왔을 땐 요 키워드가 들어야지만 점수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에 의해서. 지금은 사실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옛날엔 단답식이었기 때문에 저 문제 답으로 쓰면 점수가 나왔는데 요즘 단답식보다는 조금 약간 꽈져 있다고요. 문제가.
그러니까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두 개를 짬뽕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적절하게 배열을 해줘야지만 점수가 좋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과열 기둥의 설명, 과제 절 공급으로 해갔어요. 과제 절 공급. 저는. 근데 이건 설비가 전부 다 돼 있다는 거. 과제 절 공급하니까 이거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 안에 과열기하고 제열기가 있죠. 그 옆에 어떻게 있어요? 절 공급, 여율 해수 장치죠. 보일러 옆에 있는 설비들을 보는 거. 보일러는 뻔하잖아요. 보일러 주위에 있는 설비들이 뭐가 있어요? 보일러 위에 가열기 있고 제열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증기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절 공급은 뭐였죠? 여율 해수 공급 장치였잖아요. 절탄기가 이코노마이저고, 공기열가 아까 슈퍼히터가 과열기고요. 리히터가 제열기예요. 에코노마이저가 절탄기고요. 공기열기가 뭐였더라? 저기고, 급수가열기는 그냥 펌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 히트 펌프. 그냥, 그 정도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뭐냐? 대충은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저거 대충 뭐일 것이다 하고 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근데 이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제, 절공부 이런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지만 돼요. 불순물. 아까 지금 스케일, 벽에 붙는 게 스케일이에요. 슬러지 뭐 이런 것들. 징계의 불순물, 가성 취약. 아까 그 안에 알칼리성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 아까 나트륨도 있었잖아요. 염분을 뺀다고. 왜? 염분을 안 빼면은 배관이 녹슬어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빼내고. 급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까 급수 방법이 어떻게 했죠? 자연순환시, 강제순환시, 관리시.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을 때 뭘 써야 되는지 그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지 급수 처리가 어떻게 순환을 시키게 되면은 물을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열병합이나 이렇게 되면 물의 급수 방법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또 틀려져요. 동기발전의 병렬운전 조건 하면은 키워드가 뭐였죠? 잠시만요. 발전기요? 예. 바로 나와야죠. 퀴즈 파사. 그럼 변압기는? 저는 상광 극정각 Z를 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키워드를 하다 보면은 문제답 하다 보면 일단 그거는 나온단 말이에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맞춰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상권 극정각 Z로 그냥 외웠어요. 퀴즈 파상 상권 극정각 Z. 그렇게 외우다 보면 뭐가 뭔지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면은 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더 하면 구분이 되죠. 그때는. 다 섞여갖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키워드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사실 동영상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아까 그 틀어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집중해서 생각하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고 요거 다음에 요거 왜 기본 컨셉은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 컨셉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저걸 한번 보는 순간 생각이 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기본 컨셉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잡아주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시간을 집중해서 그게 나오게끔 계속 끌어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부터는 뭐 책 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문제답 키워드만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걸리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왜냐면 기본적인 건 써야 되니까. 아예 못 쓰면 안 되니까. 터빈 발전기 여자 방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AC 여자, 정지형 여자 시스템, DC, AC 여자 시스템, AC 정지형. 그 여자기가 DC 여자, AC 여자라면은 그 회전자에 들어가는 게 DC도 있고 AC도 있다는 뜻인가요? 인지구리 회전 조작 방법인지 아니면 회전자에 들어가는 게 두 개잖아요, 건설. 여자기에 들어가는 건 다 DC예요. DC. 예, DC인데 그 DC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냐. DC로 그냥 공급을 하냐. 그럼 배터리로 그냥 공급하는 거야. AC 여자는 뭐냐. AC 여자용 변압기를 이용해서 다시 DC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느냐. 아니면은 AC 여자인데 AC 여자 보면은 정정이라고 있잖아요. 정정이. 그게 뭐예요?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컨버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AC를 DC로. 근데 그거를 이제 연구자석으로 그냥 DC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여자용 변압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또 다른 걸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여러 가지. 이 AC 정지형은 여자용 변압기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한다든가, AC도 또 종류들이 좀 약간 있겠죠. 그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 AC를 통하거나, DC를 통하거나, 아니면 연구자석,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사실 들어가면은 이제 요 안에
한전은 아니고, 이제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 여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요 회전자 안에 이렇게 그 여자용 고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써요. 조그만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자용 발전기를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낸다고요. 회전자 요 앞부분에다가. 그건 이 비상용 발전기고 얘네들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용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용량 작은 거는 별도의 배터리를 놓거나 뭐 변압기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비상용 발전기가 있는데 그 옆에 뭐 여자용 변압기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판넬 옆에 그냥 비상용 발전기만 있잖아요. 그럼 DC를 뭔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비상용 발전기 안에 요 가운데다가 그 여자를 할 수 있게끔 안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 앞에 캡 위에다가 이렇게 앞에 끝쪽에다가. 그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가능 출력 곡선 워낙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냉각 방식 이것도 물 냉각 그리고 결국 이제 공기 냉각이냐 수소 냉각이냐 물 냉각이냐 이건데 수냉각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K가 1, 2, 3, 4가 있으면 4등급이나 가야지 수냉각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이제 수소 냉각을 한다는 얘기죠. 공기하고 수소 냉각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수소를 하거나 수소하고 물을 냉각을 하거나 불평균부하 단락비 그 다음에 비돌구기 축성 열병합 발전 열병합 발전도 아까 보시면 증기터빈 방식 배합 축이 배합 축이 복수 여기 지금 복수잖아요. 물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이 증기터빈 방식이 틀려요. 물을 그냥 다 바깥으로 빼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내면 계속 넣는 거고 이제 축이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축이로 복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배추복으로 했어요. 배추복 제가 열병합 발전은 열발, 증가복뒤, 배추복 이렇게 해서 열발, 증가복뒤, 배추복 그냥 순서대로 그냥 온 거예요. 무식하게 이 열병합 그때 나왔을 때 그 78점 맞았을 때 열병합 발전하고 아까 분산형 전원하고 뭐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열병합 발전하고 저기 앞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비슷해요. 복합 발전하고 또 복합 발전하고 또 혼돈이 있다고요. 열병합 발전하고 여열 회수 장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복합 발전이 있다고 그러죠. 사이클에 따른 분류, 석탄가스에 의한 분류, 발전 형태에 따른 분류, 기기, 일축형, 다축형 돼 있죠. 열조 제가로였었는데 제가 이거 열조 제가 왜냐면 배기는 하는 건 맞으니까 복합이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비읍이 있다고 하고 열조 제가 이렇게 였거든요. 싸연발 이렇게 하고 싸연발 열조제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싸연발 열조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쭉쭉쭉쭉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합발전은 복합발전 싸연발 열조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이 복합발전인데 이거 쓰고 있다니까요. 열병합 발전 쓰고 있다니까요. 열발 증가복뒤 배추복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동층 연소 보일러하고 가압 유동성은 좀 틀려요. 이게 CFBC고 얘가 PFBC고 C가 컨버스트고요. PFBC에서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게 프리 해가지고 뭐 난리다 이거인데 배드 컨베스터거든요. 프리브라이즈인데 이게 지금 영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가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집진력, 예? 프레셔라이저인가? 프레셔라이저드, 배드 컴포스터, 프레셔라이즈드. 집진장치. 아까 봤잖아요. 기계식도 있고 전기식도 있어요. 약간 전기식으로 해서 PD. 여기 보시면 코트렐 집중기잖아요. 이게 PD 방식에서 달라붙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털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조타식으로 해서 이 수세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하전이 아까 DC 방식, 세미 플러스 방식, 마이크로 플러스 방식에서 그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가스터빈이 있으면 제가 비행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기 압축기가 필요해요.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공기가 압축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공기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공기가 더 압축이 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들어가 있는
이 돌잖아요. 이게 그 공기를 압축시켜서 뒤로 보내는 거예요. 뒤로 보내다 보면 그 뒤에서 불을 붙인다고요. 불을 붙이면 더 폭발이 일어나니까 폭발이 나면서 더 뒤로 나가니까 공기가 더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행기 앞에 새 같은 거 빨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고장 나가지고 공기가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압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압축이 제대로 안 되면 폭발이 제대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가 압축돼서 제트유하고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펠러가 아닌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체 압축, 과열, 팽창, 방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압축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압축기를 그걸로 돌리는 거예요. 비행기 보면은 엔진이 두 개잖아요. 하나가 꺼져도 하나로는 날 수는 있어요. 이제 균형을 잘 맞추면서 날면 되겠죠. 근데 옛날엔 4개였다고요. 지금 요즘은 다 2개지만 옛날에는 그 특성이 최소한 이 4개가 있다. 그럼 2개는 움직여지가 나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터빈의 어떤 특성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힘이 있잖아요. A380 같은 거 보면 크잖아요. 위에도 A380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예? 제 장거리 가면은 에어프랑스 타거든요. 걔네들은 그런 걸 한국에는 투입을 안 하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잘 돼 있는 거예요. 투입도 잘하고 새 비행기로 자꾸 갈아주니까. 우리는 여기 저 어제 울산 갔다 왔는데 비즈니스석이 4좌석짜리가 3줄 있으니까 12석이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가면은 똑같은 비행기인데도 비즈니스석은 아예 없어요. 똑같은 비행기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똑같아요. 3줄짜리. 양쪽에 3줄짜리가 쭉 있어요. 여기는 저기도 없네. 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것도 타도 똑같고. 비즈니스석 자체가 없는 거죠. 왜? 비행기는 똑같아요. 안에 좌석은 우리가 주문하는 거예요. 몇 개로 만들어 달라. 똑같은 비행기도 좌석 수가 좀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타고 가는 비행기가 어떤지 딱 보고 이제 좌석 시트를 그 통로 쪽으로 잡아야 되니까 창가 쪽 통로 말고 복도 쪽 통로로 가운데 쪽. 왜냐면 창가 쪽은 3명이 앉거든요. 그러면 내가 통로에 앉아도 2사람은 나간단 말이에요. 항상 둘 중에 한 사람은. 근데 가운데는 4명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고 있죠. 그러면 저 옆으로 2명을 관통해서 나간다고 해요. 어차피 양쪽으로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 장거리 가실 때는 이제 중간 쪽 통로 좌석으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건 상관없는데 에어프랑스나 이런 거 타실 때 되면은 걔네들은 1등석도 그렇게 크게 대우를 안 해줘요. 음식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걔네들은 끝자리, 끝에 다 카트를 갖다 놔요. 그래서 필요하면 가서 먹어라. 합리적이죠. 중간에 있고 끝에 있고. 한 바퀴 싹 돌고 자기네 뒤에 가서 잡담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부르기만 와서 막 하고 그때 라면 사건도 있었잖아요. 포 무슨 저기 회사에서 라면 제대로 안 끓여왔다고 막 난리 나고 막 포스코. 이거 업체 이름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래서 포 이렇게 다 아니까 그 위에도 몇 건 터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런 게 안 됐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막 자기 주권 찾고 그 다음에 SNS 한번 터지면은 또 난리 나죠 요즘은.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연료전지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분산형 전원 쪽에 대한 것들은 한번 다 봐주셔야 돼요. 내용적으로. 태양능 발전, 태양열 발전, 그다음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이런 것들 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SMS 같은 것도 자주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엔 연료전지, SMS 이런 것들 조금 요즘 나오니까 이런 것들 좀 더 부각해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풍력 같은 건 이제 좀 지나갔잖아요. 태양광도 좀 지나갔고.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연료전지하고 SMS가 지금 최근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 SMS도 보시면은 배터리로 이용하는, 이 연료전지하고는 좀 틀리죠.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할 때 생기는 게 연료전지고, 이 SMS를 지금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배터리를 저장해놨다. 배터리에다 전기를 저장했다. 양수발전처럼 전기를 저장해놨다.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피크치에 이 배터리가 어차피 방전되잖아요.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땡겨 쓰고, 그 다음 다시 또 밤에 배터리 충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큰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터리가 아니라요. 이 안에 있는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1000kV짜리 배터리가 달려있다 그러면 발전기 한 대 돌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1000kV짜리 비상용 발전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 물론 AH가 중요하지만 분산 전형, 배전계통 도입 뭐 이런 것들 원자력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다 원자력 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에는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